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박범계 의원이 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요.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원석 제가요 검사 생활, 공직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검사 생활하면서 야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고비 하나하나 넘기가 왜 이리 힘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장께서 수사는 조용히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시끄러운 이유는 정치권의 그러한 격렬한 논쟁 때문인 것처럼 책임 회피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에 대기업이나 재벌 또 여러 어려운 사건들, 험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도 현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일당 다수당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평소에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어제 저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그래도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평소의 목소리 톤보다는 높아졌어요. 내가 30년 공직 생활했는데요.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습니다. 고비 하나하나 넘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박성민 최고는 이원석 총장의 저 워딩에 무슨 의미가 좀 녹아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하니까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들, 본인도 직접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대기업의 비리들이라든지 이런 건 증거도 확실하고 스모킹 건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과정 자체는 고될지라도 결과물이 확실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겠죠.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에는 온갖 사건들을 한데 모아다가 끌어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막상 기각이 되고 나니까 일부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고 일부 사건은 쪼개서 지금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 중에 본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해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는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맞이해야 되는 여론의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야당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면하고 계시니 당연히 힘드시겠죠. 본인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나름대로는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조 변호사님. 수사가 시작된 것은 대선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이미 정영학 녹취로 이제 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요. 그리고 대선 치르기도 전에 관련자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검찰에서 야당 대표 죽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피의자가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요. 그 국회의원 이제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셔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 누리고 계시고 방탄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런데 거대 야당입니다. 다수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당을 통해 가지고 다 방어를 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영장 이제 실질 심사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쪼개기 기소를 했다? 한 번에 영장을 청구 안 하고 하나씩 영장 청구를 했었으면요. 지금 국회 다 마비되고 그리고 어느 한 사건이라도 영장이 발부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패널분들이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자,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이제 이원석 총장이 또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권치승 의원은 아니 말이에요. 대한민국 검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을 어찌 그리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376건이나 있어요. 이원석 총장. 그런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원석 내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수사할 때 압수수색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한 적 없으시더니 왜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쪼개가지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산한 게 아닙니다.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정영학 씨, 남욱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유리한 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하고 불리한 쪽에서는 또 부실 수사라고 합니다. 쪼개져서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들은 좀 답변 받으려고 묻는 거 아닌가요? 답변 받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제가 질문을 한 것 이상으로 넘어오면 부분에서 좀 통지를 해주셔야. 글쎄요, 이제 이원석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검사 때 특수 1부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서 기소, 재판에 넘긴 바가 있었었죠.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얘기할 때 언제 수사가 시작됐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 이거를 꼭 언급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른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잘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언제 수사했냐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수사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성남 FC 사건이요. 경찰이 최초 불송치했습니다. 이의 제기해서 보완 수사 지시를 했고요. 이 수사가 언제 본격화되냐면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경기 남부경찰청 지휘부가 바뀐 다음에 사건이 글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본격화됐고요. 대장동 사건도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수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수사팀, 중앙지검 수사팀이 교체된 다음에 모든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로 진행이 됐고 그때부터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수사 절차냐. 이재명 대표,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 위원장님.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 기자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수사가 어렵게 되는 건 처음 봤는데 그게 무슨 검찰이 없는 죄를 짜맞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과 전화를 자주 했다. 라는 얘기를 증언을 했고 백현동 공무원은 국토부에서 압력 내려온 적 없다. 그리고 정진상 씨가 나 만나서 인서비용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배후에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있는 걸로 나는 생각했다. 그다음에 이화영 대표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랬다가 변호사가 교체되고 법정에서 그 부인이 뭐 소동을 피우면서 결국 또 번복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법카는 어떻습니까? 법카는 그 공무원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요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없는 죄를 짜맞춰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방탄으로 막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규정되는 걸 그 규명이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진실이 실체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소식을 정리해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